자, 이제 교재는 177페이지고, 비유동자산, 뭐, 이제 과거엔 고정자산이라고도 했었는데, 뭐, 투자자산이 먼저 나왔다, 그죠? 지금, 보면, 이제, 보니까, 자, 교재하고 순서가 좀 다른데, 일단 그 비유동자산을 우리가 이제 투자자산도 있고, 지금 유형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재가 지금 비유동자산에 지금 177페이지에 유형자산부터 나오죠? 자, 유형자산이 뭐냐 하니까 토지, 건물, 자동차, 비품 등과 같이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실물자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토지는 대지, 임야, 전답, 접종지 등 건물, 건물 및 건물에 부착된 냉난방, 조명 등의 부속 설비, 그리고 비품은 컴퓨터, 책상 등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집기자산, 구축물은 교량, 암벽, 저수지, 굴뚝 등 기계장치, 운송설비, 그리고 선박과 기타의 수상 운반구, 차량 운반구, 철도 차량, 자동차 및 육상 운반구 등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을 위한 비용 및 도급 금액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유형자산에 속한다는 얘기죠. 자, 크게 이제 보니까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취득 원가는 제작 원가 또는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해당 유형자산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취득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을. 자, 매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입 가격에다가 부대비용, 즉 매입수수료, 운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자가 제조에 의한 취득은 직접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가산을 한다. 제작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건설이 완료되게 되면 해당 유형자산으로 기록을 한다 하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주식 발행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취득 유형자산의 공정시장 가치나 또는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고, 증여나 무상 취득을 했다 그럼 수정자산의 공정시장 가치, 즉 이제 자산 수정 이익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교환에 의한 취득은 공정가액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토지 건물을 제외한 동종 유형자산의 교환 시에는 양도한 자산의 장부거액으로 할 수도 있더라. 자, 일괄 구입의 경우입니다. 일괄 구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 취득 원가를 구성 유형자산의 공정시가 비율로 배분을 한다. 7번째, 국고 보조금 등에 의한 취득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이다. 취득 시에 구축물은 1,000만원이다. 그러면 현금 800만원 주고 국고보조금 200만원 있었다.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에 대해서 해야 된다? 800만원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전체 1,0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만큼 감가상각이 되는데, 이제 내용연수 10년이고 잔존가액이 없을 때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의 구성은 감가상각비 80만원과 국고보조금 20만원이 있다. 장기연불 조건에 의한 취득입니다. 당해자산의 공정가액 또는 총지급액의 현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원가로 하고, 지급액과 현가의 차이를 현재가치 할인 차감으로 처리한 후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한다. 자, 그래서 장기성 어업 미지급금 액면금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장기성 어업 미지급, 그 다음에 현재가치 할인 차감 발생하겠죠. 자, 결산 시에는 할인 차감 상각해줘야 되겠고, 할인 차감 대변으로 해서 제거해야 되겠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구해진 금액으로 3년 후 이 금액을 유기하여 현가에 가산을 하게 되면 장기성 어업 미지급금의 액면금액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유형자산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있죠? 자본적 지출은 어떤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경상적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늘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 분류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가치가 향상된다, 내용연수가 연장이 된다, 그 다음에 용량이 증대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수선 유지를 위한 경상 지출, 즉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지출, 부분품, 소모품의 대체, 이런 것들이 해당되더라. 자,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을 보면은 감가라는 것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라고 한다.
다음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결산 시에 감가된 금액을 한꺼번에 계상해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감가상각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자, 자산가치의 감소분을 효익을 받는 기간에 합리적, 체계적으로 원가 배분을 하는 것이다. 자, 감가상각비 계산 요소입니다.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최초 구입 시의 장부가액이고, 잔존가액은 자산이 폐기 처분되거나 제각될 때 받게 될 추정액, 내용연수는 자산을 취득하여 폐기할 때까지 추정되는 사용연수를 말한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연수학계법 이렇게 있더라. 자, 정액법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것을 내용연수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률법은 기말 결산 시에 미상각잔액, 즉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미상각잔액의 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률법 같은 경우는 이렇고, 이제 다음 넘어가면은 생산량 비례법하고 연수학계법, 이건 잘 쓰여지는 건 아닌데, 추정 생산량에 대한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해서 총 추정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 자,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를 산술급수적으로 합계한 후에 잔존 내용연수 비율로 상각비 계산이다. 그래서 이제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고 내용연수합계분의 잔존 내용연수 기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생산량 비례법하고 연수합계법은 일반적으로 잘 쓰여지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한꺼번에 이제 감가상각비까지 다 보고 이제 뭐 교재를 보죠. 자, 감가상각비의 기장이다. 자, 직접법이라 해서 해당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직접 이렇게 줄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간접법은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그렇죠. 그래서 직접법은 해당 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사용해서 해당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기타 감가상각비 기장, 상각 완료자산은 비만가액, 그 다음에 운유자산의 상각은 단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장기인 경우에는 운유자산 감가상각비. 그래서 단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나 판관비에 감가상각비를 넣으면 되고, 운유자산 감가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다. 기존구입자산의 감가상각은 1할, 월할, 반년, 1년 기준이다. 뭐 월할이라는 것은 이제 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 기입하고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처분가액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크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될 것이고, 반대가 되면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영업의 손익 항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연자원의 취득과 상각의 광산, 삼림, 유전 등과 같이 발굴, 벌채 등으로 고갈되는 감모성 자산, 그리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와 탐사비와 개발비를 합친 것, 그리고 감모상각은 자연자원의 상각은 감모상각이라고 하며 주로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하고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자원을 우리가 실제로 상각할 일은 별로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직접법에 의하고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감모상각비로 처리를 한다. 자, 무형자산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하고, 자, 이제 교재를 봅니다. 교재 유형자산 177페이지에 이제 유형자산의 개념 나와 있는데, 뭐 일단 앞에서 개념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특징이죠. 특징에다 동그라미하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유형자산은 판매가 아닌 사용에다 동그라미, 사용 동그라미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을 한다. 즉 재화의 생산이라든지 용역의 제공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가치는 자산의 판매 가치가 아닌 자산이 제공하는 용역의 가치,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주된 영업활동의 대상이 아닌 자산이다. 그래서 참고로 뭐 주된 영업활동의 대상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이 되겠죠. 자,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여러 회계기간 동안 사용된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자산이 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 동안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자산 원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산의 원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비용화하는 과정, 그걸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 이걸 봤고, 그래서 이번에서는 1년 초과 동그라미 치고, 자,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는 영업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과 구분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물리적 형체 동그라미 치면 되고, 4번 유형자산은 그 지출과 관련하여 가치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단기 비용화하지 않고 자본화하는 자본자산이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유형자산의 분류, 분류에서 보면은 이제 미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 그다음에 감모상각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상각자산은 뭐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상각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뭐 토지라는 것은 영업활동, 즉 영업하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도 그렇고 제조공장이 들어서 있는 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건설 중인 자산. 자, 이거는 이제 유형자산의 건설 위에 투입된 재료비나 농비나 경비의 누계액 또는 건설 위에 지출된 도급금액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건물, 비품, 구축물 뭐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 대상자산. 뭐 앞에서 봤지만은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감모상각자산은 자연자원인 광산, 유전, 삼린 등으로 일반적인 유형자산과는 달리 채취 등에서 고갈되는 자산으로 감모성 자산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과 유지를 볼 건데, 이제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장부상에 취득원가를 계산하죠. 자, 기본적으로 그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줄 역사적 원가라는 표현이 있다. 첫 번째 줄에 역사적 원가로서의 취득원가이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자산을 획득하여 의도된 용도에 따라 그 자산을 사용할 장소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기까지 발생한 현금성 자산의 가치로 측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은 매입에 의하거나 스스로 건설 또는 제작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취득한다 해서 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매입에 의한 취득이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자산 취득의 방법으로 매입 가격에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인 매입 수수료, 운임은 물론 설치비, 시험 운전비, 취득에 따른 제세 공과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아산 주식회사는 업무용 토지를 일시불로 구입하고 대금 2천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또한 중개수수료 10만 원과 등기비용 40만 원, 토지의 정지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중개수수료라든지 등기비용이라든지 정지비용 같은 경우는 부수비용, 부대적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입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매입 부대비용으로 해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원래 토지의 매입가액인 2천만 원에다가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과 정지비용을 합한 2,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토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2천만 원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현금으로 지출한 걸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로 가게 되면 자가제조에 의한 취득이 있죠. 자가제조에 의한 취득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에 보게 되면 해당 유형자산의 제작 기간이 길어 미완성인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집계를 하고, 완성이 되면 해당 유형자산으로 대체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건설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있어서는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건설자금이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는 그러면 건설 원가에 들어가는 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건설원가와 직접 관련성을 갖고 있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건설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유형자산의 건설과 관련해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융비용의 자본화 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은 정진건설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설본부에 건축비 1,0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선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급하니까 일단 뭐 다 지어진 건 아니죠.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고 지출이 됐으니까 일단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그 다음에 당좌예금 1,000만 원. 두 번째는 건설본부로부터 건축비로 다음의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았다. 자, 재료비 200, 노무비 300, 경비 100, 전체 얼마 지출했습니까? 600만 원 지급했고,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일단 건설 중인 자산에 계산을 하고 지급 여부가 없죠. 일단 미지급금 600으로 잡아둔다.
자, 이거는 이제 왜 미지급금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업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매입 채무나, 자,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3번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건설본부에 건축비 미지급에 대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앞에 1000만원하고 600만원 건설 중인 자산이 나가버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건물이 1600이 돼야 되겠고, 미지급금은 당좌예금 수표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본 것처럼 주식 발행에 대한 취득도 있을 수가 있다.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 이때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 발행 교부하는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시가라는 얘기죠. 다만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거 감정평가액이라는 얘기죠. 주식 액면이 만원이고 시가가 12,000원의 주식 100주를 발행하여 주고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 얼마입니까? 12,000원이니까 100주 건물 120만원이 되고, 근데 자본금은 얼마가 되죠? 주식 액면이 만원이니까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되죠. 그래서 100만원이 되고 나머지 20만원은 뭐가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되겠죠.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 주식의 시가가 9,000원이라면 반대로 자본금은 그대로 100만원이지만 액면가 기준으로 건물이 90만원이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10만원이 된다.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상장되지 않았으면 건물이 어떻게 되죠? 이때 뭐 시가 나와 있으니까 상장되지 않았다. 자, 그럼 뭐로 하죠? 건물 감정가액이 110만원이네. 감정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자본금 1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여 및 무상 취득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는 것은 취득 시점이나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현금성 자산의 제공금액이 되는데, 증여나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가 없더라도 취득원가를 0으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해당 자산이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데, 이를 0으로 기록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자산수정이익으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우는 예전 기계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50만원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자, 그러면 시가가 150이니까 기계장치 150으로 계산하고 대변의 자산수정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교환에 의한 취득입니다.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을 다른 유형자산과 교환에 의해서 취득을 한다거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원가는 구자산 또는 신자산의 공정가액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 다만 신구자산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 시에는 양도한 자산의 잔고가액으로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그 구형화물차 취득원가 10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원입니다. 이걸 신용화물차와 교환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자, 일단 그 나간 것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구형 화물차가 취득원가 얼마였죠? 1000만원. 그 다음에 고객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500만원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500, 산업운반구 9, 오래된 거, 이전 거. 그러면 결국에 500만원짜리가 나가면서 현금 300을 더 줬죠. 그러니까 취득한 것은 얼마가 된다? 800이 되죠. 자, 이때 밑에 보면은 신자산의 공정가액이 850이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1000만원하고 500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데 신자산의 공정가액이 85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자, 그럼 현금을 300을 더 줬는데 차대변 계산하니까 모자라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괄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일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공장 건물을 매입한다고 한다면 공장 건물은 물론이고 공장 부지, 기계장치, 구축물 등을 일괄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할 거냐? 각각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그 계약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안분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총 취득원가를 구성 유형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배분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주식회사 청우는 대지 100평과 건물을 1억 2천에 현금 구입했어요. 이때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6천만원이며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3천만원이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 얼마가 나갔느냐 하니까 1억 2천이 나갔고, 감정평가액은 지금 6대 3이죠.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2대1이네. 2대1. 그러니까 1억 2천을 3분의 2를 토지로 잡고 3분의 1을 건물로 잡으면 되겠다는 거죠. 자, 7번째는 이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취득인데, 일단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처리를 하고,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이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와 상계를 해주면 되겠다. 지금 보니까 이제 밑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보죠. 폐수방지 시설을 건립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총공사비의 20%인 2천만 원을 받았다. 자, 20%가 2천만 원이니까 폐수방지 시설 구축물이란 말이죠. 이게 구축물은 1억짜리잖아요. 그럼 현금 8천 주고 국고보조금 2천 받았죠. 자, 결산일이 돼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데 내용연수 10년이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감가상각 무계획 전체 금액은 얼마가 된다? 1억짜리였기 때문에 1천만 원이 될 것이고, 이제 그 1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야 될 거는 800밖에 안 되죠. 우리 돈이 8천이었으니까 국고보조금 20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8번째, 장기연불 조건에 의한 취득입니다.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장기할부나 장기 미지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 또는 총지급액의 현가를 자산가액으로 하고, 지급액 총액과 현가의 차이를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처리한 후에 유효이자율법에 의거해서 상각을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보니 2018년 7월 1일에 기계를 75만 1,310원을 구입하면서 3년 만기 무이자 보험 100만 원을 발행했다. 그래서 장기성 미지급금이 되겠죠. 100만 원. 기계장치는 751 310이 되고,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결국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산이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자본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 밑에 맨 끝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 그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자본직 지출이란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효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를 자산으로 계상해서 유형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고, 수익적 지출이란 단기에 대해 효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출로서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단기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그 표는 아까 화면에서 봤던 거고, 예제를 바라봅니다.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선을 통해서 성능 향상과 함께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뭐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자, 수선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한 회계 처리, 수선비 현금 300 나갔어요. 근데 차변에 수선비가 아니라 해당 기계장치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켜줬다. 그래서 300만 원 올리면 되고, 인천항만유통은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부에 결함이 있어 부품 등을 교환하는 수선을 하고 수선비 4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45만 원, 차량 유지비 4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었던 유형자산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에 걸쳐, 즉 내용연수에 걸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자, 오른쪽에 오게 되면 187페이지에 바로 이번에 결정요소가 나오죠.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밑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면 계산 방법에 정액법이 나와 있죠. 정액법. 자, 산식만 알면 되죠.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것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정률법입니다. 자, 거기에 박스에 보면 연감가상각비 기초장부가액에다 정률을 곱하는데, 이때 기초장부가액을 다른 표현으로 미상각잔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률은 1-n의 루트의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정률은 항상 어떤 문제에서든지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차감해서 추정 총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 연수합계법,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차감한 것에다가 내용연수합계분의 잔존 내용연수, 이렇게 되죠. 자, 이중체감법은 연간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해? 기초장부가액에다가 내용연수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한다. 종합상각법 같은 경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상각법이 있기는 뭔지는 볼까요? 자, 종합상각법은 유형자산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하는 것은
노력, 비용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이한 유형자산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개별 유형자산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집단 내에 있는 개별 유형자산별로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개별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집단 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합계액으로 나누어 종합상각을 구하고, 기말현재의 취득가 합계액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종합상각법을 풀 일은 없습니다. 자, 예제를 보게 될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